4박 5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제2대 반란사령군이었던 이덕구의 그 가족묘지가 기가 막히게 안장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의 촛불이를 겨눈 반란군 사령관을 가장 지극정성으로 지금 안치해서 1년에 한 차례 이상씩 추모제를 드리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좀 기가 막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발 631고지에 이덕구 반란사령관이 은신했었던 그 장소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 제사상이 이렇게 잘 차려져 있더라고요. 거기도 추모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혔던 것은 저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이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한마디를 먼저 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들은 제주도의 이 아픔의 역사인 제주 4.3의 이 진실에 대해서 누구도 한마디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질문하니까 관계되시는 분이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전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반만 년 자유가 없었던 이 땅에 위대한 자유의 선물을 가져다 주셔서 이 공산화되어가는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건국하게 하셨고, 그리고 70여 년 만에 자유와 이 번영과 발전의 토대를 닦으신, 특별히 한국교회 1000만 성도의 바로 밑거름이 되었던 제 임기가 12년 동안 120만 성도의 놀라운 아시아 최대의 부흥국가의 토대를 이루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제주 4.3의 왜곡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고 자유 대한민국 그 자체가 최고의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의 심장에 박혀있는 제주 4.3의 왜곡을 바로잡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없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교회 목회자를 쓰는 목사님들 일어나셔야 됩니다. 입을 열어 외치셔야 돼요. 제주 4.3 사건은 무장, 항쟁, 봉기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으킨 명백한 폭동이고 반란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은 한국 교회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시작하면서 오늘 중요한 여러 우리 발제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이미 할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15분 내로 마무리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제주 4.3의 이 아픔의 역사들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건널 거 제가 빨리 건너갈게요. 이게 어떻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고일수 순경의 목을 참수해서 시신을 훼손하는 게 어떻게 항쟁입니까? 어떻게 남원면에서 일가족을 이렇게 생매장을 할 수가 있어요? 1살, 2살, 3살 이런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생매장하고 학살한 것이 어떻게 항쟁이고 봉기가 됩니까? 조천면에 저도 이번에 다녀왔는데 조천면에 일가족 8명을 살해했어요. 일본도로, 니폰도라고 하잖아요. 일본도로 그 어린아이의 배를 2-3번 찌르고 창자가 배 밖으로 나오는 이런 학살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폭도 반란군들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애월면에 양여호, 강병호라는 지역 주민을 납치해서 우익 세력입니다. 철봉을 항문에서 입까지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항쟁이고 봉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자면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6개월 된 임신부의 배를 36곳을 찔렀어요. 6개월 된 태아가 튀어나옵니다. 그 6개월 된 그 태아의 그 핏덩어리에 6곳을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당시에 동아일보에서 무장폭도들의 만행에 관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인민봉기를 했으면 했지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이건 항쟁이 아닌데 이건 봉기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기사에 실릴 정도로 그 당시의 참상은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우리 이도정 목사님의 손주 되시는 이동해 회장님, 제주 4.3 정립연구회 유적회 회장직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직접 가서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사님께서 어떻게 순교하셨는가? 교인 한 분을 신방을 가다가 폭도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자기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말을 거부하니까 총알도 아깝다고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파놓은 참호 속에다 목사님을 쳐놓고 흙을 덮어서 생매장을 해서 죽였어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중에 발굴이 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의 입에서 국가폭력의 죄를 사죄한다고 말했죠.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것은 역사에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폭도들은 경찰복과 그리고 국군의 복장을 입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주도 양민들을 학살했어요. 순진한 제주도 주민들이 봤을 때 누가 죽인 겁니까? 국가폭력이죠. 근데 명백히 그 사람들은 경찰, 국군이 아니라 무장 폭도 반란 세력들이었습니다. 노루오르민과 거기서 전투할 때는 심지어 국군들의 패티까지 다 빼앗아 갔다고 해요. 그 복장을 하고 제주도 양민들을 학살했으니 누가 봐도 이거는 국가폭력이죠. 근데 진실 규명을 제대로 했으면 다 밝혀진단 말이에요.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국가폭력이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에 방송국을 갔어요. 추모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김두규, 최종식, 김석규, KBS 직원 3명을 납치한 사람이 누구냐? 경찰들이었어요. 경찰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알고 봤더니 그들은 폭도였어요. 경찰 아닙니다. 산으로 끌고 와서 죽창과 총검으로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이들의 바로 죽음을 잊지 말기 위해서 추모비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제주 4.3 역사 왜곡의 주범은 진상조사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03년에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노무현 때 확정 발표했죠. 이것이 지난 17년 제주 4.3 특별법부터 얘기하면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 이 대한민국 5천만 대한국민들을 지금까지 속이고 또 속이고 있는 대사기들입니다. 그 주범은 진상조사 보고서예요. 우리 이성계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반드시 이것은 폐기해야 될 망국적인 문서입니다. 제주사상 진상조사 보고서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제주 4.3의 가해자는 대한민국의 이승만 정권과 국군과 경찰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남로당 중앙당의 개입은 없었다. 이 얘기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다 거짓말이죠. 5가지로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남로당 중앙당 그 지령에 관해서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어요. 3.1 발포 사건이 4.3 사건의 도화선이었다고 좌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4.3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사실 3.1 발포 사건 이전에 1차에서 6차까지 남로당 중앙당에서 지령서가 이미 하달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3.1 발포 사건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전에 8일 전에 우익 세력들, 반동 세력들을 철저히 숙청하라고 위에서 이미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48년 1월 22일에 남로당 중앙당의 27 폭동 지령문이 있었어요. 이게 1월 20일에 그 간부급들 모임에 새벽 3시에 모임이 있었을 때 그 자리에 급습해서 압수한 노획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키라. 폭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찰 간부와 고위 공무원을 암살하라. 경찰 무기를 탈취하라. 이게 어떻게 봉기와 항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48년 2월 중순에 남로당 중앙당에 거물급 간첩이었던 이재복이를 파견해서 무장 폭동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복이 누구죠?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영천제일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대구 폭동에도 가담했고 제주 4.3 폭동, 여수 14인대 반란, 대구 6연대 반란 사건에 직접적으로 가담했었던 가해자 중에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우리 이성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노획문서 중에서 사료적인 가치가 가장 최고 1등급에 해당하는 제주 4.3 사건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주 4.3 평화기념관에는 이게 있습니까? 이건 자기들에게 불리한 거 다 빼버리고 전부 다 무장 봉기와 항쟁으로 그렇게 학생들을 호도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 거기 보니까 경찰청과 제주경찰서를 국방경비대를 동원해서 분쇄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 경찰서를 600대 400명을 배치 습격해서 경찰서를 공격할 것을 이제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또 이제 4.3 당일의 상황까지도 아주 보고서를 자세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감찰청 제1부서, 즉 경찰청과 현재 제주 경찰서에 대한 국방경비대의 이 공격 명령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실패하죠. 그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했다라는 거, 그 얘기가 이게 자세하게 보고 내용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4.3 무장투쟁사 김봉영과 유격대원이었던 김민주 두 사람이 일본의 비랑에서 쓴 책입니다. 중앙당에서 청검삼이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거물급 간첩이 내려와서 직접 지휘를 했다라는 얘기가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중업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중업은 이때 3월 15일 신촌회담이라는 이 중요한 회담을 주재했었던 거물급 간첩입니다. 두 번째, 이 김익렬 연대장의 4.28 평화회담의 허구에 대해서 이 반대한국 세력들, 좌파 세력들이 주장하는 제주 3의 왜곡에 아주 그들의 금과 옥조로 추앙하는 그 문서가 바로 그 중요한 근거 자료가 김익렬의 4.28 평화회담이라고 말합니다. 순 거짓말입니다. 김익렬이라는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마디 한 사람이에요. 4.3 사건 발생 이후에 기고문을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 떠나기 전에 유고문을 작성하는데 같은 사람이 한 입으로 다른 말을 했어요. 4.3 그 당시에는 분명히 좌익 계열의 폭동이라고 얘기했다가 죽기 직전에 했을 때는 좌익 계열의 폭동이 아니라 순수한 제주도 도민들의 민중항쟁 폭동으로 완전히 자기의 말을 뒤집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김달상과의 면담 날짜를 원래는 4월 30일이 맞습니다. 죽기 직전에 했던 얘기는 전혀 달라요. 휴전 4일째 되는 5월 1일 날 그 오라리 사건, 방화 사건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4월 27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4월 27일에 김달삼하고 관람군 사령관과 만나서 회담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순 거짓말입니다. 4.3 평화기념관에 가서 찍었어요. 김익렬이가 아주 평화의 사도로 아주 지금 미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 연대 내에 오일균, 문상길, 이율락 이 세 사람이 프락시예요. 김익렬 중령에게 폭도부가 평화 협상을 제안하죠. 그래서 4월 30일 만납니다. 폭도 사령관과. 근데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에서는 4월 28일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거짓말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4월 28일이라고 하는 허구의 그러한 가상의 회담을 만들어서 그 3일 동안 전투 중지 명령을 서로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5월 1일에 우익 세력들이 오라리에 그 12채의 그 집들을 방화해서 전소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익 세력들이 평화회담을 깼기 때문에 니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은 4.28 회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소설입니다. 소설. 근데 4.28 회담을 했다고 치더라도 전제입니다. 그래도 이 좌익 세력들, 좌파 세력들은 할 말이 없는 것이 4월 29일 날 오라리 마을에서 우익 청년 박두인, 고석종 두 사람이 납치 살해됐어요. 그 다음날 4월 30일 날 강공부, 임갑생, 우익 세력의 부인 두 분이 산으로 그 민오름이라는 산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이 폭도들이. 그래서 강공부는 탈출하죠. 임갑생은 탈출하고 강공부라는 임산부 여인인데 이분은 탈출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이마에다가 총을 겨누어서 총 한 발에 절명이 됩니다. 그런 일이 4월 30일 날 있었어요. 그리고 5월 1일 날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분을 삭히지 못한 대동 청년단원들 그들이 오라리 연미마을에 들어가서 좌익 청년들이 사는 그 빈집 12채를 방어한 거예요. 이게 오라리 마을의 진실입니다. 근데 이런 배경은 싹 다 빼버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만들어서 4월 28일 있지도 않은 평화회담을 주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라리 사건은 완전히 날조된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다 책임을 우익들에게 덮어씌우기 위해서 만든 소설입니다. 제가 가서 직접 찍었고요. 민오름에 그 임신부가 학살당한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아까 사진입니다. 다랑시 사건 대표적으로 이 제주 4.3 왜곡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4.3 평화기념관 안에 갔더니 어마어마한 이거보다도 더 큰 아마 부스 안에 제주 4.3 당시에 다랑시의 불에서 죄 없는 제주 양민이 학살당한 마치
국군과 격차를 학살자로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기념관의 모습을 제가 찍었습니다. 48년 12월 18일 이 군의 의실하고 11명의 양민들을 무참히 학살했다. 누가? 국군들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순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날짜부터가 다 거짓말이에요. 12월 18일이 아니라 12월 4일에 11명이 질식사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 다랑시 마을의 이 굴은 그냥 굴이 아니라 남로당 반란군들의 아지트였어요. 아지트. 여기에서 여러 무기류가 여기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이죠. 단순한 이거는 굴이 아니라는 사실. 유엔은 양민이 아닙니다. 제주 인민해방군이고 남로당 구자면당의 비밀 아지트 중에 하나였어요. 사건 날짜 발생일은 12월 18일이 아니라 12월 4일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부풀리기의 희생극이 바로 4.3 바로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지금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원래는 8만 명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승만 정권과 국군과 경찰이. 나중에 3만 명으로 디스카운트 됩니다. 장난하는 겁니까? 여러분 2000년에 제주 4.3 특별법을 제정했을 때 2년에 걸쳐서 제주도 도민 여러분 4.3 당시에 희생하신 분들 다 신고받으니까 다 신고하세요. 2년 동안 신고했는데 1,700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숫자가 너무 저조하니까 12년을 연장해서 긁어모은 숫자가 14,000여 명이에요. 여기에 14,000여 명이 정말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이란 말을 안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6.25 농단 때 인민군 북괴군 7,000여 명을 낙동강 방어선까지 끌고 왔던 적사단장 이원옥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거기 있어요. 적사단장 이름이 거기 왜 있습니까? 간첩의 이름이 또 왜 있습니까? 생존자도 있어요. 제주 4.3과 관련된 사람들이 거기에 수두룩한 거예요. 자, 이것이 제주 4.3의 기가 막힌 지금 왜곡의 현실입니다. 결론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과연 몇 명이 희생됐는가? 가장 사료적인 가치가 높은 57년의 제주 신보 그리고 89년의 관광 제주 이 자료를 보면 9,000명, 8,000명 정도 추산합니다. 10,000명 정도가 아닙니다. 이 중에 한 대략 9,000명으로 한번 추산하고 한번 숫자를 한번 우리가 분류하겠습니다. 과연 가해자가 몇 명이 될까요? 우리 이성계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셨는데 한 3,000명, 4,000명 브라운 대령 보고서라든지 김봉영, 김민주의 제주 부장 투쟁사의 그 내용을 보면 3,000명 주로 한 3,000명으로 꼽읍시다. 부천에서 3,000명 가해자 빼야 돼요. 남은 6,000명 중에서 폭도 반란군에서 살해당한 제주 양민들 그리고 군경 진압 과정에서 순직하신 군경 한 330여 명 됩니다. 한 2,000여 명 그분들은 이 제주 4.3의 정말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분들 2,000명 또 우리가 분류해야 돼요. 나머지 한 4,000명은 뭘까요? 이건 추산입니다.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산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맞을 겁니다. 이들은 진압 과정에서 9년 동안의 최장기 현대사에 가장 아픈 제주 4.3의 이 진압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제주도 양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숫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규명을 해서 역사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다 밝혀서 가해자들은 위패해서 빼야 되겠죠? 네. 제주 4.3 공무원에서 완전히 철거해야 되겠죠? 네. 그 각자 정신을 다 철거해야 되겠죠? 진상조사 보고서 다 위패해야 됩니다. 다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가짜로 만든 주범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역사의 법정 앞에 단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야 제주 4.3이 정확하게 이것이 전부 다 이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지 이런 거 다 넣고 무슨 화해와 상생이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심장에 박히는 대목 제주 4.3 왜곡입니다. 많은 역사 왜곡이 지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지만 늦었을 때가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제주 4.3의 이 왜곡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함께 같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이게 마이크가 좀 안 돼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